평생 남의 집 청소를 하시며 사신 엄마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60살 엄마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보러 떠난 날 그 여행이 이별 같은 시작이 될 줄은 우리는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새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엄마가 떠나는 소리를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 어둠이 창문을 덮고 있을 때 엄마는 일어났습니다. 부엌 불 하나 켜지 않았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향하는 발소리. 그 소리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를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이 발걸음에 배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작았습니다. 찰칵.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곤 했죠. 왜인지 그 뒷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든 엄마, 등이 조금 굽은 엄마, 혼자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엄마. 엄마는 평생 남의 집을 닦았습니다. 누군가의 거실, 누군가의 화장실, 누군가의 주방. 저는 한 번도 엄마가 일하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엄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다는 걸, 손에 물이 차가워도 계속 걸레질을 한다는 걸. 남의 집은 늘 반짝였습니다. 엄마 덕분에요. 하지만 엄마의 하루는 늘 달아갔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무릎은 시커멓게 멍들었습니다. 걸레 냄새가 밴 손으로 집에 돌아와 우리 밥을 하고 빨래를 했죠. 저녁이면 엄마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곤 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텔레비전을 보면서 조용히 손을 움직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았어요.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 집이 좀 컸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힘들다는 말은 없었어요. 지쳤다는 말도 없었죠. 대신 늘 같은 말. 오늘 집이 좀 컸다. 오늘은 화장실이 3개였다. 오늘은 계단이 있었다. 그 말들이 엄마 인생의 설명서였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루를 정리했어요. 자기 고통을 집의 크기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들려줬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말들 뒤에 숨겨진 무게를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의 집 화장실에서 흘렸는지. 엄마의 하루는 늘 남의 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끝났어요. 엄마 자신의 시간은 없었죠. 엄마 자신의 공간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저 누군가의 집을 빛내주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게 엄마였습니다. 저희 엄마. 새벽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던 사람. 저녁이면 무릎을 주무르며 아무 말 없이 웃어주던 사람. 자기 인생은 뒤로 미루고 우리만 앞세워 키워낸 사람. 텔레비전에 바다가 나오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저기 가보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웃으며 리모컨을 눌렀어요. 에이 그런 데는 돈 아깝지. 그 말은 늘 같은 뜻이었습니다. 엄마 자신에게 쓰는 돈은 죄라는 뜻. 엄마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죠. 엄마는 평생 자기 자신을 맨 마지막 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옷은 남이 안 입는 거, 이웃집 언니가 입다가 준 옷을 고맙다며 받아왔어요. 신발은 밑창이 완전히 닳을 때까지 신었죠. 한쪽 굽이 다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도 그냥 신었습니다. 병원은 참을 수 없을 때만 갔어요.
머리가 아파도 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죠. 제가 약 좀 사오라고 하면 엄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 금방 나아. 약 먹으면 배 아프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그냥 약값이 아까웠던 겁니다. 몇 천 원짜리 약 한 통이 엄마에겐 사치였던 거죠. 저는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중학생 때였어요. 엄마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엄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빨래를 개다 말고 허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너 대학 보내는 게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답이었습니다. 엄마 자신의 꿈은 없었어요. 바람도 없었죠. 엄마에게 허락된 유일한 꿈은 우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그게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요. 친구들이 가족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집엔 여행이란 단어가 없었거든요. 명절에 할머니 댁 가는 게 유일한 외출이었죠. 그마저도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만 하다 왔습니다. 한 번은 제가 팸플릿을 가져온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나눠준 제주도 여행 안내문이었죠. 엄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엄마는 팸플릿을 잠깐 보더니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비행기 타는데 돈이 얼만데? 그 돈이면 내 학원비 몇 달치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거든요. 엄마는 자기가 우리에게 여행 하나 못 시켜주는 게 죄인 것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앞에서는요. 엄마에게 여행은 꿈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었어요. 생각하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스스로 금지한 단어. 엄마는 평생 남의 집 먼지를 털고 남의 집 바닥을 닦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주어진 건 오직 의무뿐이었어요. 닦아야 할 집, 벌어야 할 돈, 키워야 할 아이들. 엄마 자신은 그 목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스스로를 지워가며 살았어요. 조금씩 매일 완전히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엄마도 한때는 20살이었고 30살이었을 텐데, 꿈도 있었을 텐데, 가고 싶은 곳도 있었을 텐데, 엄마는 그 모든 걸 접었습니다.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요. 엄마가 예순이 되던 해, 저희는 처음으로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엄마가 더 늙기 전에,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뭔가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동생과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몇 달 동안요. 그리고 엄마 생일날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여행 가요.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 돈으로 너희가 뭐 사? 엄마는 계속 거절했어요. 내가 가면 집은 누가 보냐? 나는 여행 같은 거 안 좋아해. 집이 제일 편해. 평생 하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표도 이미 끊었고 숙소도 예약했다고 말했죠. 엄마는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용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커다란 비닐봉지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궁금해서 따라갔죠. 엄마는 비닐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건 작은 캐리어였어요. 파란색이었습니다. 싸구려 티가 나는 재래시장에서 산 것 같은 캐리어. 그래도 새 거였어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 산 물건. 엄마는 한참을 캐리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열지도 못하고요. 그냥 쓰다듬기만 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물건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60평생 살면서 캐리어 하나 없었던 사람.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는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캐리어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새 냄새가 났죠. 엄마는 그 빈 공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뭘 싸야 하지? 엄마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편한 옷 챙기면 돼요. 운동화도 챙기고요. 그날 밤 엄마는 짐을 쌌습니다. 아니, 짐을 싸려고 애썼어요. 옷장을 열었다가 닫고 또 열었다가 닫았죠. 뭘 가져가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결국 캐리어에 들어간 건 평생 입던 티셔츠 몇 장, 손때 묻은 운동화, 한 켤레, 그리고 낡은 카디건 하나였습니다. 새 옷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새 옷 사요. 여행 가는데.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편해. 익숙한 게 좋아. 거짓말이었죠. 엄마는 그냥 새 옷 살 돈이 아까웠던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의 짐은 수십 년을 싸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부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집주인 짐을 쌌겠어요. 여행 가방도 수도 없이 챙겨줬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짐 앞에서 엄마는 왜 그렇게 서툴렀을까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넣었다가 빼고 또 넣었다가 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기 자신을 챙겨본 적이 없었구나.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구나. 캐리어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 60년 만에 처음 자기를 위해 쓴 시간. 엄마는 그날 밤 캐리어 옆에서 잠들었어요. 마치 내일 아침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듯이.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신이 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시원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죠. 엄마, 여기 좀 봐요. 진짜 예쁘다. 저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엄마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저는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됐어. 너나 찍어. 저는 혼자 몇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엄마는 모래밭에 앉아 있었어요.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줄 알았죠. 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흐느낌. 엄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눈물만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엄마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데를 나는 왜 이제야 왔을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는 계속 울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떨며 미안해. 엄마가 이상하지. 좋아서 우는 건데 좋아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는 후회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룬 세월을요. 못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안 간 것도 아니었어요. 갈 수 없다고 믿어온 세월.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시간들. 엄마는 그날 바다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나가 버린 60년을요.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한 시간들을요.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다고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렸죠.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가 버렸고요. 엄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파도 소리에 섞여서 엄마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삼켜온 울음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닷가엔 우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다들 각자의 이유로 바다 앞에서 무너지니까요. 엄마는 천천히 진정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바다를 다시 봤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담담함에 가까웠죠. 예쁘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심으로요. 그날 엄마는 바다를 봤습니다. 제대로요. 파도를 보고 하늘을 보고 갈매기를 봤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 그게 엄마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60년 만에요. 여행은 짧았습니다. 이틀도 안 됐어요. 하루는 바다를 보고 하루는 근처 카페를 갔죠. 별것 아닌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웃음이 늘었습니다. 말수가 많아졌죠. 저녁을 먹으면서 바다 이야기를 했어요. 파도가 진짜 크더라. 소리도 엄청 크고. 엄마는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을 다녀온 것처럼요. 저는 좋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엄마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구겨진 흔적이 있었죠. 이거 넣어줘야겠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안을 열어보니 통장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죠. 숫자를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잔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수천만 원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쓰라고 조금씩 모아둔 거야. 엄마가 일하면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오래 이 돈을 모았을까? 얼마나 많은 걸 참으며 한 푼 한 푼 모았을까? 엄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약값 아끼고 옷값 아끼고 모았어. 너 나중에 필요할까봐.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여행을 안 갔는지, 왜 새 옷을 안 샀는지, 왜 병원을 안 갔는지. 엄마는 여행을 안 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접어서 우리에게 남겨둔 거였어요.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접어서 이 통장에 담아둔 거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건 엄마 돈이에요. 엄마가 쓰세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충분히 썼어.
받아도 받잖아. 저는 통장을 엄마에게 다시 밀었습니다. 이제는 엄마 인생에 써요. 제발이요. 엄마는 통장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도 여행 더 가요. 하고 싶은 거 하고요. 엄마 인생 엄마 거예요. 엄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다음엔 혼자도 가볼까? 그 말 한마디가 엄마 인생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60년 만에 처음 쓴 문장. 나도 뭔가 해볼까? 나도 가볼까? 나도 살아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럼요. 많이 가요. 엄마 가고 싶은데 다 가요. 엄마는 그날 밤 통장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작은 지도책을 사왔어요. 대한민국 여행지가 나와 있는 책이었죠. 엄마는 저녁마다 그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도 했어요. 가보고 싶은 곳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엄마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구나.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엄마가 엄마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바다 앞에서 울던 엄마. 이제는 지도를 보며 미소 짓는 엄마. 그 변화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행이 아니라 엄마 인생 그 자체였어요.